한국이 경공격기 FA-50을 아르헨티나로 수출하려던 계획이 점점 꼬여가고 있다. 아르헨티나 정부의 예산 부족 때문에 지지부진하던 사업이 이번엔 영국 유탄을 맞았다. 이에 따라 수출이 아예 무산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를 방산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아고스틴 로시 아르헨티나 국방부 장관이 트위터에 이런 글을 올렸다. FA-50 전투기 구매를 위해 한국 항공우주산업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오늘 우리는 FA-50의 부품을 생산하는 영국이 우리나라에 대한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고 통보한 것을 알게 됐다. 새로운 제국주의 표본. 그러면서 로시 장관은 카이로부터 받은 공문 사진을 함께 올렸다. 수신자는 주한 아르헨티나 대사이며 발신자는 카이의 해외사업 담당자로 돼 있는 공문이다. 공문에 따르면 FA-50의 부품 중 6개가 영국에서 만들어지며 이에 대한 수출 권한은 영국 정부에 있다. 그런데 영국은 아르헨티나에 대해 무기 금수를 내린 상태다. 카이는 영국 부품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지만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하는 내용이다. 한국 항공우주산업이 주한 아르헨티나 대사에게 보낸 공문. 트위터 캡처. 영국과 아르헨티나는 남대서양의 포클랜드 제도 영유권을 놓고 1982년 전쟁을 벌였다. 이 전쟁으로 양측에서 전사자가 영국 258명, 아르헨티나 649명이 나왔다. 영국의 대아르헨티나 무기 금수는 이때 시작됐다. 포클랜드 전쟁에서 패했지만 아르헨티나는 아직도 이 제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접지 않고 있다. 이후 아르헨티나는 이어지는 경제난 속에 군비 증강을 할 여유가 없었다. 그래서 아르헨티나 공군은 주력 전투기가 1956년 첫 실전 배치가 이루어진 A4 스카이호크다. 반면 영국은 2009년부터 최신의 전투기인 유로파이터 타이푼 4대를 포클랜드에 순환 배치하고 있다. 그래서 아르헨티나는 차세대 전투기 사업을 진행했고 값이 싸면서도 성능이 괜찮은 한국산 FA-50에 눈독을 들이고 있었다. 그리고 지난해 7월 해외 매체에서 아르헨티나가 FA-50을 도입할 계획이라는 뉴스가 나왔다. 아르헨티나는 8대의 FA-50 구입을 검토했다. 구매 대금 8억 4천만 달러를 향후 10년간 2차례에 나눠낸다는 소식도 들렸다. 1982년 포클랜드 전쟁에서 아르헨티나 공군의 공격에 당한 영국 대군의 프리깃 함인 엔틸로우프함이 연기를 내며 피신하고 있다. 나중에 엔틸로우프함은 침몰했다. 이때만 하더라도 아르헨티나 공군은 만만찮은 전력을 갖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경제난으로 신형 전투기를 사들이지 못하면서 약체가 돼버렸다. 위키피디아. 하지만 신종 바이러스 감염증 아르헨티나도 덮치면서 국방비가 급격히 줄어들었다. 그래서 아르헨티나가 카이와의 협상을 미루고 있던 상태였다. 그러던 참에 아르헨티나 국방장관이 카이의 공문을 공개한 이유는 영국의 계약 무산에 책임을 돌리려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아르헨티나로선 울고 싶은데 영국이 뺨을 때려준 격이다. 이와 관련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카이와 아르헨티나 협상이 아직 초기 단계라며 영국의 금수 문제는 정부 간의 불사항인데 아직 그 단계까지 오진 않았다고 설명했다. FA-50은 훈련기인 T-50 골든 이글을 경공격기로 개조한 기종이다. 최대 속도는 마하 1.5이며 전투 행동 반경은 444km이다. 5톤가량의 무장을 달 수 있다. 한국 공군과 필리핀 공군이 FA-50을 보유하고 있다. 카이, 캐나다에서 FA-50 조종사 양성.
한국 항공우주산업이 캐나다에서 경공격기 FA-50을 앞세워 공군 조종사 양성에 나선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카이는 캐나다 국제시험비행학교와 전술훈련 및 적대훈련 개념의 FA-50 도입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ITPS 내 국제전술훈련센터 훈련기를 FA-50으로 대체하기 위해 MOU를 맺은 것. 도입 규모는 공개되지 않았다. ITPS 캐나다는 그동안 사용해온 에어로 A-39 기단을 FA-50으로 교체하고 조종사의 전술, 적군 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다. ITPS는 2001년부터 전술훈련 영리기관으로 ITTC를 통해 국제조종사에게 전투기 조종사 교육, 첨단 전술 교육, 미션 커맨더 교육 등 첨단 전투기 조종사 교육을 제공한다. 국내 공군 조종사도 이곳에서 6개월간 항공전자장비 시험 평가에 대한 전문 지식을 습득한 후 본격 임무에 투입된다. 조르지오 클레멘티 ITPS 사장은 카이 파-50은 훌륭한 항공기라며 항공기의 성능과 비행 품질, 임무 능력은 전술과 적국의 훈련 임무를 위한 이상적인 플랫폼이라고 극찬했다. 이어 ITPS가 운용하는 L-39 함대를 대체하기에 FA-50이 매우 적합하다며 제조업체가 지원하고 관련 엔지니어링과 물류 지원을 통해 지원하는 것을 미루어 FA-50이 효율적인 운영을 보장한다고 덧붙였다. FA-50 전투기 편대, 힘내라 대한민국 응원 메시지. 공군 FA-50 전투 조종사들이 16일 확산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국민들에게 영공방위 임무 현장에서 직접 응원 메시지를 전했다. 이날 FA-50 전투기 2대로 공중 초계 임무를 마친 전투 조종사들은 기지로 복귀하면서 응원 메시지가 담긴 현수막을 전투기 장에서 펼쳐 보였다. 김홍석 소령과 장혜영 대위가 조종하는 1번기는 극복, 힘내라 대한민국 슬로건을, 박재민 대위와 이상민 대위가 조종한 2번기는 태극기를 각각 펼쳐 보이며 극복에 여념이 없는 국민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다. 한편 이날 편대를 지휘한 제8전투비행단 제103전투비행대대 비행대장 김홍석 소령은 부인도 국군 서울지구병원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간호장교로서 이들 부부는 한 달여 동안 서로를 보지 못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각자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공군 관계자는 남편은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현장에서 부인은 국군 장병들의 건강을 지키는 최일선에서 헌신함으로써 현재의 국가적 재난을 극복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겠다는 군인으로서의 사명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항속, 무장 능력 열세 FA-50 성능 개선 필요하지만 공군이 국산 경공격기인 FA-50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있지만 정작 현장의 임무 조종사들은 성능의 제약을 아쉬워한다. 가장 대표적인 문제가 항속거리다. FA-50 구매를 검토하고 있는 나라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것이기도 하다. 성능 개량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T-50 고등훈련기를 기반으로 개발한 FA-50 경공격기는 전투기급 비행 성능을 자랑한다. 최대 마하 1.5의 속도로 비행할 수 있는데 마하 0.7에서 0.95 영역에선 F-16 전투기와 큰 차이가 없는 성능을 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훈련기 기반의 항공기여서 항속거리는 다소 부족한 게 사실이다. 실제 전투 임무 투입 시에는 2에서 3시간 정도의 항속 성능이 필요하지만 FA-50은 최대 채공 시간이 2시간이다. 이 때문에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정도가 유효 작전 시간이다. 전투행동 반경 역시 F-16의 절반 수준인 444km밖에 안 된다.
원인철 공군 참모총장이 지난달 3일 신년 지휘비행에서 FA-50 항공기에 탑승해 엄지손가락을 들어 올리고 있다. FA-50의 무장력도 단점이다. 현재 FA-50은 AIM-9 공대공 유도탄과 매버릭, 제2담, 한국형 정밀유도 폭탄 등 공대지 유도탄을 탑재한다. 그러나 중거리급 공대공 및 공대지 무장은 없다. 수출 시장에서 경쟁 기종들에 밀리는 이유다. FA-50 제조사인 한국항공우주산업은 FA-50의 공중급유 능력을 갖추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미 해군과 유럽 공군이 채택하고 있는 프로브 공중급유 방식을 우선 고려하고 있다. 악천 후 상황에서 복수의 항공기에 동시 급유가 가능하고 소형기 급유에 용이하기 때문이다. 또 외부 연료 탱크를 150갤런에서 300갤런으로 대형화하거나 후방 동체에 연료 탱크를 내장하는 방안, 후방석을 연료 탱크로 개조하는 방안 등도 검토하고 있다. 이를 통해 채공 시간을 1시간가량 늘린다는 구상이다. 무장 역시 방공무기 사거리 밖에서 목표물을 공격할 수 있는 중거리 정밀유도 무장 능력 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FA-50의 성능 개량은 수출 증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해외 경쟁 기종들이 긴 항속거리와 레이저 유도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상황에서 성능 열세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경제력이 열악한 국가들이 FA-50을 주력 전투기로 활용하기 위해 고성능 미사일 장착 등의 성능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업체가 성능 개량 비용을 부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카이는 약 420억 원의 자체 예산으로 공대지 무장을 개량하고 있지만 공대공 무장 확장과 항속거리 개선 등을 위해선 2천억 원가량이 든다. 국가 예산 투입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그러나 공군은 이제 막 F-16 전투기의 성능 개량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2016년 도입된 FA-50의 성능 개량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또 F-4와 F-5 전투기 도태에 따른 전력 공백은 한국형 전투기로 메운다는 구상이라 성능 개량 필요성이 낮다고 주장한다. 게다가 FA-50은 지상군을 돕는 근접 항공 지원이 주 임무여서 고성능일 필요가 없다는 이유도 있다. 현재 공군은 T-50 80여 대, FA-50 60여 대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FA-50의 원형인 T-50은 15에서 20년이 지나면서 노후화와 부품 단종 등의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T-50을 2045년까지 사용하려면 성능 개량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FA-50의 성능 개량까지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994년 전력화된 KF-16 전투기의 경우 중간 수명 이전인 2008년 성능 개량 사업이 결정됐다. 그 이후 선행연구, 사업 추진 기본 전략 승인, 사업 타당성 조사, 구매 계획 승인, 사업 공고 등 행정 절차 추진에 8년이나 걸렸다. 이 같은 행정기간을 감안할 때 조속한 사업화 계획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카이 관계자는 성능 개량 추진 시 수출 시장에서의 비교 우위 확보는 물론이고 한국 공군의 전력 증강에도 기여할 수 있어 일석이조 효과 창출할 수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방산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부의 연구 개발비 반영 등의 수출 진흥 지원 정책